내가 감격에 겨워서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 쪽 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추자 그가 응답하듯 마주 입을 맞추고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올해의 봄 벚꽃이 곧 질 것 같았다. 눈부신 아름다움은 어쩜 이다지도 짧을까? 단단히 나무에 매인 듯 굳건히 매달려 있던 꽃잎들이 눈처럼 기운 없이 부는 바람에도 흩날리기 시작할 즈음 폴은 동네 데이트를 제안했다. 봄이면 주변 도시의 사람들까지 보러 오는 하천 산책로에 줄지어 늘어선 나무에 벚꽃들을 구경하러 가자는 거였다. 우리는 오전에 나가서 느지막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천천히 산책에 나서기로 했다. 요즘 들어 빠르게 오르는 기온에 맞춰 우리는 가벼운 바람막이에 모자를 쓴 비슷한 차림새로 문 밖을 나섰다. 주말이 아니었음에도 지나치며 언뜻 본 만개한 벚꽃길은 벌써 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이전에도 여러 번 들렀던 베이커리 카페에 자리를 잡았고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다. 다소 차가웠던 아침 공기가 빠르게 데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을 시시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었다. 다른 연인이나 부부들도 아마 이렇겠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하다가 어느 부분에선가 문득 터지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실없고 재미없는 소리를 한다며 상대를 타박하고는 또다시 그 시시하고 실없는 얘기들을 반복하겠지? 나는 이런 무익함이 주는 즐거움을 미처 모르고 살았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폴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고개를 젖히고 큰 소리로 웃어준다. 그 웃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의 앞에서는 늘 수다스러워진다.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늘 청중이 된 것 같았다면 폴과 함께 있으면 마치 우리가 찰떡 호흡으로 무대 위에 서서 만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듀오가 된 것만 같다. 폴이 웃을 때마다 잡히는 눈가의 주름을 보며 저런 주름은 세상에서 나만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만족감이 더 커진다. 폴은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긴 했지만 웃음기가 많지는 않았으니 나도 폴과 사귀기 전에는 폴의 이런 표정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폴이 세상에서 오직 내게만 보여주는 이런 얼굴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우리는 카페가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만석이 될 즈음 마침내 벚꽃을 즐기러 산책로로 향했다. 겨우내 헐벗었던 나무는 수줍은 빛깔의 꽃으로 한껏 치장이 되어 있었고 꽃잎들을 뚫고 떨어진 햇빛들 사이사이로 내려앉기 시작한 꽃잎들이 깔린 거리를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지난해에도 나는 이 거리를 걸었는데 불과 1년 후 봄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여기를 다시 걷게 되리라는 생각 같은 건 당시에 내 머릿속에 흔적조차 없었다. 꿈에서도 쉽게 보지 못했을 봄의 꽃길을 몽롱한 기분으로 걷는 동안 우리는 카페에서 했던 얘기들보다는 좀 더 진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대부분 앞으로는, 나중에는, 그때쯤 되면, 좀 더 기다렸다가 등등의 말이 붙은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었다.
미래라는 게 얼마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것이고 계획이란 얼마나 쉽게 어그러지는 것인지 폴이나 나나 모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결국 가지 못한다면 좀 돌아서 가지 뭐. 폴과 함께라면 돌아서 가야 하는 긴 거리도 그리 지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는 얘기는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폴은 느닷없이 길 한쪽에 고적하게 놓인 벤치에 나를 끌어안치면서 말했다. 이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야. 내가 무슨? 나는 폴이 꺼내려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나 이제 퇴사하려고. 퇴사라니? 쿠팡을? 나는 폴이 진지하게 하는 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폴의 눈빛을 살폈다. 폴의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나는 폴이 퇴사를 하는 게 나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은 아닌지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나 때문이냐고 묻고 싶은 마음을 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진짜 나 자기 때문에 퇴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퇴사야. 물론 엄밀히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나 때문이 아닌데 나 때문이기도 하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뻔하게 담은 내 눈을 보고 폴은 크게 웃었다. 나 이제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자기 때문에. 오래 살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폴의 말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밖에 없었다. 자기 만나기 전까지 나는 내 몸이 별로 소중하지 않았거든. 담배를 끊고 나서도 내가 뭐하러 담배를 끊었지 싶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를 만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니까 앞으로 더 오래오래 자기랑 함께하고 싶어졌어. 그러려면 건강해야 하잖아? 근데 쿠팡은 앞으로도 밤낮을 바꿔가며 계속 일해야 하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현상 유지도 못할 게 뻔하니까. 나는 폴이 내게 바랐듯 폴도 쿠팡을 그만두기를 바랬다. 40이 넘은 나이에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근무를 지속할 경우 폴이 아니라 그 누구의 건강도 온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매번 힘겹게 잠자리에서 몸을 빼내는 폴을 보는 게 더 안쓰러워졌고 나는 내 걱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버거울 정도였다. 그래도 주제넘은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폴이 퇴사하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폴이 내 마음과 염려를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 좋아. 응? 자기 말대로 나 때문에 자기가 퇴사하는 거라고 해도 나 좋아. 어떤 이유 때문이든 자기가 퇴사하는 거 너무 좋아. 내가 감격에 겨워서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 쪽 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추자 그가 응답하듯 마주 입 맞추고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사랑해 미진아. 나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야. 자기가 나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함께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폴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귀에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크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서 벚꽃의 향기가 난 것 같다고 느꼈다면 나는 대체 얼마나 폴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일까? 여기 관리실인데요. 1101호 입주자분 되시죠? 이틀 전 퇴근한 폴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퇴거를 앞두고 있는 내 집의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퇴거 날짜는 아직 남았는데 퇴거 관련한 안내를 하려는 건가 했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오빠라는 분이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입주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고 저희가 집에 계신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신데 이번에는 아예 퇴거를 하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으시네요. 다음에도 또 오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는 다행히 폴이 나오기 전에 끝낼 수 있었는데 오빠가 이번에는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어서 폴에게 어떤 얘기든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경찰서까지 갔다 왔으니 일을 더 키우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질 않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일까? 내가 폴의 집으로 이사했다는 걸 언니는 알지만 언니에게도 폴의 집은 알려주지 않았다. 언니가 이전처럼 오빠에게 곧이곧대로 내 집 주소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엄마가 닥달하면 언니가 그 추궁을 아직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탓이었다. 어쨌든 모르면 어떤 강요를 받든 말을 하려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 통화를 떠올리며 내 집으로 가는 길은 걱정으로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직 집에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있었고 퇴거 절차도 밟아야 해서 몇 번은 더 이 길을 가야만 하는데 어쩌다 찾아온 오빠를 만나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었다. 물론 내가 아는 오빠는 이미 겁에 잔뜩 질려 있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였다.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직접 겪어봤으니 내게 손을 대거나 윽박 지르지 못할 거라고 나는 믿었지만 그래서 더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나를 찾아오는 걸로 이제 분풀이도 못할 텐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지? 나는 집을 나서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는 혹시 무슨 일인지 아냐고 물었지만 언니도 영문을 몰랐다. 오빠가 징계위원회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것까지가 언니가 아는 전부였는데 그렇다면 나를 찾아온 게 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징계위원회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 와중에 나를 찾아오는 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부풀리기만 할 텐데 왜 하필 지금 나를 찾아온 걸까? 나는 불안한 마음 반, 궁금한 마음 반이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고민의 무게에 고단함을 느끼며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혹시 오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져서 주위를 둘러보며 걸었지만 다행히 오빠와 비슷한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걸음을 빨리 해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빠르게 다가가 섰고 양쪽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8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을 지나 1층으로 내려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미진아, 미진아, 오빠였다. 나는 지금 막 2층을 지나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지 입구와 반대쪽으로 달아나 버릴지 고민했지만 내 고민보다 오빠가 더 빨랐다. 나는 막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미처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오빠에게 팔을 잡혔다.